오늘은 언어 질환의 진단과 그 치료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 질환이라고 하면 발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말의 유창성이나 어휘, 문법 사용, 이해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질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언어 질환이 어떻게 진단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 결정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질환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음이나 음운장애입니다. 발음이 또렷하지 않거나 특정 소리를 정확히 내기 어려운 경우일 겁니다. 두 번째는 유창성 장애인데, 말이 중간에 막히거나 단어가 반복되어서 매끄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더듬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 장애입니다. 어휘나 문법이 또래보다 현저히 뒤처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타입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된 범주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어 질환의 진단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귀 상태와 청력이 정상인지를 문진이나 필요하다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언어 문제의 상당 부분이 난청이나 중이염 등 귀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체 검진은 확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구강 구조나 이런 곳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어 평가입니다. 언어 재활 치료사와 함께 발음, 어휘, 문장 구성, 말의 유창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할 때는 다양한 놀이 도구나 또는 그림, 카드, 국어 과제 등을 활용해 검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들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필요한 경우 뇌신경적 검사나 다른 발달 척도와 함께 종합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환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장 배경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언어를 접하는 환경, 그리고 아동의 이제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진단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 결정이 내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다른 문제가 겹쳐 있는지인데, 예를 들어서 청량이나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같이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도입니다. 이 언어 문제가 얼마나 일상생활과 학습,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치료 목표와 강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 개인 특성입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로서 조기 언어 치료를 시행할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든다면 화용 능력인 대화기술, 학습이 중요한 시기로 현재 영역에 중요한 영역의 언어 재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발음이 부족한 경우, 말을 더듬는 경우 언어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 불편감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점으로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어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병원에서 하는 세션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교사가 센터에서 그리고 집과 학교에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치료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어 재활 치료일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조음 치료를 위해 발음식 교정을 할 수도 있겠고, 어휘나 문장 확장을 위해서 아동들에게 언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말더듬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호흡이나 유창성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구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불리는 카드나 전자기기 등을 활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자존감 문제가 생긴다면 필요하면 심리 상담이나 인지치료 등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에 대한 서포트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귀나 구강구조 문제가 함께 동반이 되어 있다면 이비인후과적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이나 생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휘와 문장력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발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치료사분들이 지준 과제를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훨씬 빨리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 및 격려 등도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동들에게 어렵다고 격려를 해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은 아동들이 언어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활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언어 질환의 진단과 치료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제 가족분들 중에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발음 유창성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리고요.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는 부모님 언어 재활사와 함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소리와 말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